어깨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내 소중한 몸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일련의 동작이다. 스트레칭은 집중적으로 1시간 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수시로 하는 것이 좋다. 근육을 짧은 시간에 과다하게 이완하게 되면 피로가 쌓여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또 다른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정해 스트레칭을 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뭉친 어깨 근육을 푸는 법. 1. 가볍게 어깨 뭉침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준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결리는 느낌이 들면 어깨 뭉침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2. 냉팩이나 온팩을 적절히 이용한다. 열감이 나고 욱신욱신할 때는 냉팩을 하고, 열감이 없고 한기가 들며 무겁고 딱딱하게 굳은 경우에는 핫팩을 아픈 어깨에 20분 정도 자기 전에 한 번, 일어나서 한 번 해준다. 3.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한다. 팔을 앞뒤로 크게 휘저으며 빨리 걷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어깨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어깨 관절의 활성화를 도와주면서 혈류 순환을 도와줘 어깨 뭉침을 푸는 데 효과적이다. 4.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가급적 목은 곧게 펴고 시선은 눈높이를 유지한다. 어깨의 좌우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가슴을 펴고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등을 바르게 펴주게 되면 목과 어깨 관련 근육의 부담을 줄여 어깨 뭉침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이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잔다고 해도 숙면을 하지 못하거나 꿈을 많이 꾼다면 이것은 자는 게 아니다. 눈만 감고 있을 뿐 사실은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긴장되었던 근육을 이완시켜 어깨를 풀게 된다. 그래서 깊은 잠이 어깨 보약보다 좋다. 6. 어깨 뭉침을 풀어주는 기호식품을 섭취한다. 모과, 칡, 강황, 황기. 어깨 결림이나 만성 피로에 좋은 재료들이다. 담. 왜 생기는 걸까? 장시간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운전을 많이 하고 나서, 혹은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목이나 허리가 마비된 듯 뻣뻣하고 결리면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종종 경험하곤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담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한다. 담이란 단순한 통증이나 근육 뭉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0중 9담, 10가지 병이 생기면 그중 9가지의 원인은 담이라고 할 정도로 담을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1. 담의 원인. 담은 소화기능 저하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 기혈순환에 장애가 생겨 진액이 끈적해지고, 이로 인해 경락이 막히면서 근육이 굳어 발생하기도 한다. 2. 담의 증상. 담이 위에 쌓이면 소화불량을, 혈관에 쌓이면 고지혈증을, 뇌에 쌓이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담이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다른 부위로까지 통증이 확대되기도 한다. 3. 담의 치료. 담 발생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이나 스트레칭, 양생 등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도움이 된다. 단, 초기라도 담으로 인한 불편함이 심하면 한의원을 찾는 게 좋다. 4. 담의 재발. 담은 생활 습관이나 자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언제든 쉽게 재발할 수 있기에
평소 위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은 피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늦은 시간에 야식 먹기, 인스턴트 자주 혹은 많이 먹기, 음식물을 충분히 씹지 않고 넘기기, 식후에 바로 눕기, 포만감 있는 식사하기, 불규칙적인 식사 시간 등은 피하고 가슴을 펴고 시선을 눈높이로 하는 바른 자세,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 등을 하는 것이 좋다. Q&A로 풀어본 어깨 통증의 모든 것. 1.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대부분의 어깨 소리는 특정 동작, 예를 들어 어깨를 돌리거나 어깨 너머로 팔을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어깨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런 동작들을 반복하게 되면 근육과 근육, 근육과 뼈가 부딪히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면 치료 대상이 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래서 특정 동작에서 소리가 난다면 일단 그 동작을 가급적 피하는 게 상책이다. 특정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면 바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다. 2. 50견은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굳어가는 것이 50견이다. 염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 몸 안의 치료 기전 등에 의해 염증은 자연 소실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50견은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속설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관절낭이 굳어서 정상적인 가동 범위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50%나 된다. 그래서 50견이 발생하거나 가동 범위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3.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해야 한다.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수술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짐, 봉약짐, 한약 등을 써서 3에서 6개월간 치료하는 보존 치료가 우선이며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으면 파열되지 않은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등을 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 아울러 보존 치료 후에 회전근개 파열이 재발하여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회전근개 파열 치료 후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노인에서의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보다는 퇴행성이 많고 젊은 사람들의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보다는 외상이 흔하다. 노인들의 회전근개 파열은 젊은이들에 비해 조직 재생이 상대적으로 느려 치료 기간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이나 젊은이의 회전근개 파열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관리만 잘한다면 치료 후에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5. 눈,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어깨 통증이 심해진다. 눈,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저혈압이 형성되는 날씨로 대개 습도도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관절 내의 압력이 높아지고 조직이 팽창되어 신경을 자극하게 된다. 아울러 관절액이 함께 팽창해서 이 압력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된다. 6. 어깨 통증에는 핫팩이 좋다. 일반적으로 일이나 운동을 하고 나서 생기는 심한 어깨 통증은 냉팩이 좋고 날구지로 생기는 어깨 통증은 핫팩이 좋다. 냉팩은 통증에 대한 신경 및 근육의 민감도를 낮춰 상대적인 통증 완화 효과가 생기는 반면 핫팩은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된 근육의 피로도를 상대적으로 줄여주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7. 스트레칭은 자주 하는 게 좋다. 스트레칭의 기본은 조금씩 자주 수시로 하는 것이다. 특정 부위를 빠른 시간 안에 이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하는 과도한 스트레칭은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미 약해진 근육에 더욱 손상을 줄 수 있어 소중한 내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특히 근막 통증 증후군 환자의 경우 만성화되거나 정도가 심할수록 강박적으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등에 집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동작이 지속적으로 해당 근막에 작용하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8. 오십견 통증은 저녁에 심하다? 맞다. 일반적으로 낮에는 일상활동 등으로 인해 대개 서거나 앉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팔이 자연스럽게 중력 방향인 아래로 내려가면서 관절낭 안의 압력을 낮춰 통증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잠자리에 눕게 되면 중력 방향의 통증 감소 원인이 소실돼 통증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아픈 어깨로 자게 되면 압력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통증은 더 심해지게 된다. 9. 50견에 한두 잔의 술은 괜찮다? 한두 잔의 술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나 통증에 대한 역치를 감소시켜 어깨 통증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주 혹은 과도하게 마시는 술은 해당 부위의 염증을 증가시켜 어깨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생기면 가급적 금주하는 것이 좋다. 10. 어깨 통증은 운동으로 푸는 게 좋다? 일단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 아픈 부위를 가만히 두는 게 좋다. 내 몸 안의 자연 회복 기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운동 중 혹은 운동 후에 통증이 생기는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 통증이 생긴다면 운동량을 과감히 줄이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